여러분요, 천재 혹시 해적권 다 했나요? 천재 한번 봐볼래요? 130페이지. 안 했어요? 아, 안 했죠? 지금부터 그러면요, 천재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의 해제요?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7번은요? 157번부터 하차리죠? 계약 해제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해제 계약, 계약 해제 줄 것이고요. 계약 해제에서 해제가 뭐냐면 단독행위예요. 그 다음에 해제 계약 줄 것이고요. 해제 계약은 계약이에요, 계약. 계약에는 뭐 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아니한다. 130페이지. 158번은요? 계약을 합의해지, 합의동그라미 합의. 합의라는 건 뭐죠?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입되는 의사표시 합치 줄고요. 합치. 159는요.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합의 해제할 때는 합의는 채무 불이행 줄 것이고 X예요. 채무 불이행이 아니에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 없다. 그래서 159번 틀렸죠? 네. 아, 누가 답 틀린 거 꼭 똑바로 얘기해달라고 했는데 깜빡이졌네. 160번은요. 뒤에가 해답이 있어요. 해답이 있는데 이제 듣다 보면 좀 신경 쓰이나 봐요. 160번은요. 계약을 합의 해제한 경우에도 민법상 해제 효과에 따른 줄고요. 제3자 보호 규정이 적용돼. 이건 공통이에요. 적용된다. 161번은요. 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반환할 금전에 줄고 받은 날부터 이자를 지급할 의무 이건 없어요. 없다. X. 틀렸죠? 161번은요. 자, 162번은요. 해제권은 법정해제권과 약정해제권이 있죠? 옆줄을 묶고 써요. 취소권은 법정 취소만 있다. 취소는요. 법정 취소만 있어요. 163은요. 약정해제에서도 손해배상 청구권이 말 수 있다.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틀렸어요. 약정 줄 것이고 약정은 채무 불이행이 아니에요. 합의니까 두 사람. 합의니까 채무 불이행이 아니에요.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할 수 없다. 164는요. 법정 해제권을 배제하는 약정이 없으면 이렇게 됐죠? 줄고요. 약정 해제권의 유보는 법정 해제권의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맞는 말이죠? 이 말이 뭐냐면 이런 것이요. 우리가 이제 약정 해제한 게 뭐요? 내가 만약에 이런 말이죠. 학원을 다니면서 내가 만약에 5월 1일 날 우리 1월 1일 날 등록하면서 뭐라 하냐? 5월 1일 날 우리 남편이 제주도로 발령 나가면 우리 이사 가야 된다. 그럼 그때 해지해 줄 수 있냐? 좋다. 그걸 얼마 해줄 거냐? 얼마 해지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이걸 약정 해지라고 그래요. 그런데요. 학원이 어떤 사정으로 해서 4월 1일 날 학원이 문을 닫았어요. 그럼 나는 5월 1일 날 약정 해지하기로 했어도 학원의 잘못으로 문을 닫았잖아요. 그러면 그를 이유로 해제를 하고 돈 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약정 해제권이 있다 할지라도 법정 해제 사유가 발생하면 해제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약정 해제권의 유보는 법정 해제권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아니한다 이 말이죠. 165 중도금을 지급한 부동산 매수인이죠. 매수인 약정 해제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약정 해제는 미리서 약속해 놓은 거니까요. 약정 해제권 줄고요. 약정 해제 사유 이것을 이퀄 해제권 유보라고 그래. 해제권을 유보했다. 미리서 나중에 우리 무슨 일 있으면 계약을 해제합시다. 해제권을 유보했다 이 말이죠. 166은요. 당사자가 약정한 해제권의 유보 사실이 발생할 때는 최고한 후 틀렸어요. 약정 해제권은 최고 없이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어. 최고 없이. 그래서 여러분 보면 이런 거 많이 하죠. 이런 보면 만약 편의점 하고 싶죠. 편의점. 그럼 아파트 이런 분양받잖아요. 상가 분양받죠. 상가 분양받아가지고 이제 누구한테 이제 임대를 주는데 이 사람이 편의점을 하고 싶어. 근데 편의점은 담배권이 없으면 편의점은 아무도 안 해요. 그래서 이런 보면 아파트 상가에 보면은 편의점 몇 개 있어. 한 개밖에 없어. 어디나.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여러 개가요. 달라붙어요. 4개, 5개가 달라붙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일단요. 계약을 하고 다 간판을 가짜로 간판을 다 달어. 일단 그냥 가짜로 그냥 단다면 적당히. 우리 간판집에 오면 부서진 간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 적당히 이름 써가지고 붙여놔. 간판을 붙여놓고 안에다가 적당히 시설하는 것들이 있죠. 진열때 했다 갖다 놓고 정 해가지고 초코파이 2개 갖다 놓고
알죠? 뭐인 것처럼. 뭐죠? 그 마트인 것처럼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공개 입찰을 해요. 담배권에 대해서. 그 담배권 입찰하면은 일정 거리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한쪽만 하나만 된단 말이죠. 나머지는요, 그 다음날 한순간에 다 간판에 떼요. 하나만 딱 달라있죠. 그러니까 그때 할 때 뭐라 하냐, 계약을 할 때 다 약정을 해요. 뭐라고 하냐, 담배권이 되면 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담배권이 안 되죠? 그럼 한꺼번에 다 계약이 없어지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계약, 여러분 아파트 상가 보면 아마 한 담배권 가지고 LG, GS 몇 개 이렇게 해가지고 한 서너 개가 같이 붙어요. 그 중에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나머지는 다 계약이 다 파기되면서 다시 계약금, 중도금 다 일시로 반환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그걸 뭐냐? 담배권이 될 것을 조건이니까 그게 안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해지할 권리를 미리서 유보했다. 그래서 약정 해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법정 해제권이죠. 부수적 채무 줄고요. 부수적 채무가 뭐죠? 협력 의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협력 의무요. 그래서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은 해제권을 발생시킨다, 발생시키지 않는다, 발생시키지 아니한다. 또 써요. 해제권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거기다가 동시이행 관계 X. 동시이행 관계도 없어요. 부수적은요. 168번은 법정 해제권의 발생 요건이 채무 불이행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수적 채무 줄고 부수적 채무 맨 끝에 포함되지 않는다. 169는요. 매매 계약 후 매수인의 자금 부족에 의해 대금 지급의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이렇게 됐죠? 그럼 매매 계약 후 매수인의 자금 부족에서 대금 지급의 이행이 되지 않죠? 매도인은 채고를 하지 않으면 해지할 수가 없다 그랬는데 대금 지급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줄고 이행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행지체라고 그래. 이런 말이 어려워. 이행지체. 이행지체는 채고한 후에 해지해야 돼. 채고 없이 그러면 안 돼. 여러분 뭐라고 하냐? 여러분 옆줄 거 써봐. 이행불능일 경우 채고 없이 해제. 이행불능일 경우 이행불능 채고 없이 해제 이렇게. 그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170은요. 매수인의 대금 지급이 지체가 되죠. 그럼 대금 지급이 지체? 이걸 이행지체라고 그래. 맨 끝에 채고한 후 해제권을 행사를 해요. 해제권을 행사한다. 그래서 169번은 먼저 틀렸, 160 채고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없다. 맞죠? 169는 맞죠? 170도 맞고. 알겠죠? 171은요.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의 해제에 있어서 이행의 채고는 반드시 일정 기간을 명시하여 채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알겠죠? 그래서 기간의 정함이 없어도 돼요. 채고는요. 줬어요. 채고 동그라미. 채고는 상당 기간이 지나면 해제 가능. 상당 기간이 지나면 해제가 가능해요. 만약 우리가 채고할 때는 5일 안에 돈을 갚아라. 정확하게 해줘. 그런데 만약에 5일 안에 이런 말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상당한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해제할 수 있어요. 172.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채고한 후 상대방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확하게 되어 있죠. 자, 173번은요.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는 상태에서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에 줄고요.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 그것을 뭐냐 이퀄 이행거절이라고 해요. 이행거절이요. 그럼 이행거절은 줄고요. 채고 없이 그 말이 중에 해지할 수 있어요.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 거기까지요. 명백히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 이걸 이행거절이라고 하죠. 그럼 이행거절은 뭐 없이 한다? 채고 없이라고 채고 없이 해지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적법하게 철회 그 말이 중요해. 적법하게 철회. 그러면 이행거절 의사를 철회했다 이 말이죠. 철회. 그러면 다시 뭐를 해야 된다? 채고 후 해제할 수 있다. 채고 없이 틀렸어. 채고 후 해제. 이행거절은 채고 없이. 이행거절을 처리하면 채고하고. 175는요.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 의사표시 거기 줄고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 의사표시 이퀄 이걸 정기행위라고 얘기해요. 무슨 행위다? 정기행위. 그래서 이에요. 일정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는 뭐를 한 후? 채고한 후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채고한 후 틀렸죠? 정기행위는 채고 없이 해요. 그래서 그럼요. 계약의 성질에다가 한마디를 써야 되겠죠. 계약의 성질 맨 앞에 그걸 뭐라고 한다? 결혼식 부케 이렇게 결혼식 부케 같은 거. 자, 176은요. 성질상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이죠. 그래서 성질상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 여기까지. 이것을 말한다 정기행위라고 그래. 정기행위 이렇게요. 당사자가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줄고 해제의 의사표시는 해야 돼. 뭐는 없어도 최고는 없어도 해제 의사표시가 있어야 거기 줄 것이고 밑에다 써 최고 X 이렇게. 최고는 없어도 해제 의사표시는 있어야 효과가 발생한다. 175번은 틀렸죠. 최고 한우니까. 177은요. 당사자 일방이 정기행위를 일정한 시기에 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이행에 최고 없이 줄고 최고 없이 뭐 할 수 있다. 해제. 178은요. 꽃가게 주인의 과실로 결혼식 나왔네. 결혼식. 그러면 최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최고 없이. 정기행위죠. 결혼식이. 이런 경우는 최고나 해제 의사표시가 없어도 틀렸어. 최고는 안 해도 돼. 그런데 반드시 뭐는 해야 돼? 해제의 의사표시는 있어야 돼. 최고 동그라미 X. 최고는 안 해도 돼. 해제의 의사표시는 있어야 돼. 틀렸죠? 179는요. 그래서 그럼요. 정기행위가 봐봐. 정기행위가 의외로 상당히 많이 나왔죠. 네 문제. 자, 그 다음에 179는요.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 줄고요. 채무자. 책임 있는 사유. 이행이 불능. 여기까지요. 이것을 이행 동그라미, 불능 동그라미. 이것을 채무불행이라고 그래요. 그럼 채무불행은 반드시 누가 잘못해야 돼? 채무자가 잘못해야 돼. 채무불행. 그래서 채무불행이다. 채권자는 뭐 없이? 최고 없이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뭐 없이? 최고 없이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180은요. 매도인의 과실로 계약 목적물인 별장이 소실됐다. 매도인의 과실이라고 되어 있나요? 매도인의 과실, 매도인 누구예요? 채무자죠. 과실은 책임 있는 사유죠. 별장이 소실이죠. 그것은 이행불능이죠. 이행불능. 뭐 없이? 최고 없이 이렇게. 그 다음에 181번요. 매도인의 이행불능이죠. 똑같아. 매도인의 이행불능.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어떻게 한다? 이행불능 했어요? 써 거기다가 첫 번째 최고 X. 이행불능은 첫 번째 최고 X.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이행기 전이라도. 점 찍고요. 채무 제공 없이 점 찍고 해제 의사표시. 딱 4대 요소예요. 최고 없이 이행기 전이라도 채무 제공 없이 해제 의사를 표시해야 된다. 알겠죠? 그래 거기 보면 뭐라 나왔죠? 매매 대금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OX 이행 제공 없이라고 했잖아요. 제공할 필요가 있다. 틀렸죠? 181은요. 매매의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이죠. 저당권의 실행,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줄고 최고 없이 해제권 행사. 576조 담보 책임이에요. 183은요.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계약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는 언제를 기준한다. 언제를? 계약 해제 시를 기준한다. 여기 보면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수 있음이 명백한지 아닌지.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지금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이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 말이죠? 그럼 봐봐 여기요. 우리 여기서 뭐라죠? 여기서 먼저 채무불행이 있죠. 채무불행이 있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뭐란다? 최고하죠. 최고하면 이행을 하지 않죠. 이행하지 않죠? 그러면 뭐란다? 계약을 뭐한다? 해제한단 말이에요. 해제. 그러면 해제할 때는 최고한다고 해서 계약을 해제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최고했는데 만약에 내가 해제하기 전에 만약에 상대방이 이행을 해버리죠. 해제하기 전에 이행하죠. 그럼 해제 못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언제까지 우리는 이행을 제공할 수 있다? 해제하기 전까지. 해제하기 전까지 이행하면 돼요. 그럼 해제할 때 만약에 이행 불능이다. 그러면은 최고 없이 바로 뭘 한다? 해제할 수 있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언제를 기준한다? 해제 시. 이렇게 하면 되죠. 해제 시. 알겠죠? 왜냐면 이것은 왜 그러냐면 봐봐. 올해는 채무불행이다. 그 다음에 최고한다. 이행하지 않으면 뭐 한다? 해제할 수 있다. 알겠죠? 그러니까 채무불행이라고 해서 바로 계약을 해제하는 게 아니에요. 최고를 해. 최고인데 이행하지 않을 때 계약을 해제. 그럼 만약 이행하면 어떡할까? 이행하면 계약 해제 못한다니까. 어디까지? 해제하기 전까지만 이행하면 돼. 해제하기 전까지만 해제권이 없어져. 184는요. 매수인이 여러 명이죠. 여러 명이 몇 명이서 1인.
한 사람이 해제권 포기, 1인 동그라미, 포기 동그라미, 또는요, 소멸. 1인이 해제권을 포기하거나 소멸한다. 다른 매수인의 계약권도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185번은요,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 여러 명이죠. 해지나 해제는 동그라미 전원으로부터 전원에 대해서 해야 된다. 시험에 많이 나왔죠? 180번은요, 쌍방 여러 명이죠. 계약 해제는 1인에 대해서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OX, X죠. 방금 구해보면 누구한테 해야 돼? 전원에 대해서 해야 된다. 틀렸죠? 187, 해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해제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죠? 해제는 도달죄예요. 도달하면 뭐 할 수 없다? 철회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철회할 수 없다. 알겠죠? 두 가지예요. 청약의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다.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다. 이 두 개만 시험에 나와. 188, 법정 해제는 서면에 의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돼 있죠? 해제권이죠. 해제권은 일방적 의사표시죠. 의사표시는 명시적, 묵시적으로 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반드시 서면에 의해서 한다 그러면 요식행위다 이 말이죠. 우리는 뭐다? 불요식이죠. 법률행위죠. 그래서 서면에 의할 필요가 없다. 189, 해제는 원칙적으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하죠. 190은요, 소유권 이자 늦게가 완료된 부동산 매매 계약을 매도인이 뭐한 경우? 해제한 경우. 이렇게 됐죠? 그 해제 의사표시가 발생하면 등기해야 매도인에게 소유권을 복귀한다? 등기해야 틀렸어요. 여러분 이건 뭐죠? 여기 봐봐요. 우리가 이제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하죠. 여러분 2월 1일 계약을 하고요. 2월 1일 을 앞으로 3월 1일 등기를 했단 말이죠. 등기하면 을이 소유자죠. 을이 소유자인데 갑하고 을하고 4월 1일 계약을 해제하죠. 해제하게 되면 언제가 돼요? 2월 1일부터 소급해서 뭐가 된다? 무효가 돼요. 2월 1일부터. 그럼 등기는 언제 됐어? 3월 1일. 그럼 등기도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되니까 을은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권이 등기 없이도 매도인에게 뭐한다? 복귀하죠. 그럼 우리가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등기 없이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복귀하죠. 등기 없이. 등기해야 틀렸어. 등기 없이 복귀한다. 이걸 뭐란다? 187조라고 얘기하죠. 자, 191번은요. 계약이 해제되면 상대방에게 이전됐던 소유권은 원소유자에게 당연히 주고 그걸 뭐란다? 등기 없이 이퀄 187조 이퀄 법률의 규정이라고 얘기해. 등기 없이 이퀄 187조 이퀄 법률의 규정 이렇게. 191은요. 공유자가 공유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자 중 한 사람은 공유자와 별개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매매 계약을 말 수 없다.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럼 1위는 우리가 공유자가 공유토에 대해서 매매 계약 체결하죠? 특별한 사람은 공유자 중 1위는 다른 공유자 별개로 자신의 지분 1은 줄 것이고 그 다음에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럼 봐봐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해제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죠? 전원에 대해서 해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유에서는 이렇게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뭐를 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가등기를 하잖아요. 가등기에서 뭐를 해야 돼? 본등기를 이렇게 해야 되잖아. 본등기요.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등기에서 본등기 할 때는 어떻게 하냐? 각자 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요. 왜 그러죠? 반드시 지분은 뭐 하도록 돼 있으니까요.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본등기를 할 때는 각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분은 반드시 등기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해제권 행사할 때는 법이 뭐라고 나왔죠? 공유자이다. 여러 명이다. 해제권 행사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전원이 누구한테 한다? 전원에 대해서 한다. 그러니까 전원에 대해서 하니까요. 한 사람의 해제권이 소멸하죠? 한 사람의 해제권이 소멸하면 전원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요. 모두의 해제권이 뭐가 된다? 없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것을 얘기해. 자, 193번은요. 토지 매매 계약이 뭐가 되면 해제되면 이렇게 돼 있죠? 토지 매매 계약이 해제되면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도받은 토지를 뭐를 한다? 반환하여야 한다. 맞아요? 그래서 계약이 해제 줄거예요. 해제되면 소금 무효. 옆줄을 긋고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복귀.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복귀가 되니까 매도인 소유자가 되죠? 그러니까 매수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토지를 반환해야 되죠.
알겠죠? 194요. 계약 해제로 금전을 반환해야 할 경우 이렇게 됐죠? 금전을 반환해야 할 경우 원금뿐만 아니라 모두요 이자도 반환할 필요가 있다. 이자 동그라미요. 이자도 써요. 받은 날부터 이렇게 받은 날부터 이렇게 받은 날부터 반환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반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요. 그래서 반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됐죠. 자 195는요. 계약 해제 효과로 반환할 이익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익의 현존 여부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받은 이익의 전부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럼요 계약 해제는요 뭐냐면 그것을 써 계약 해제 효과 거기다가 원상 회복 의무 이렇게요. 원상 회복 의무 이렇게 원상 회복 의무 이렇게요. 했어요? 원상 회복 의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원상 회복 의무는 뭐를 불문하고 선악 불문 이익의 전부 이렇게 전부적으로 옆줄 거요. 따라서 해제 후 착오를 이유로 취소 이렇게 해제 후 착오를 이유로 취소 이렇게 그래서 취소할 수 있어요. 자 196은요.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은 처음부터 뭐가 된다? 없었던 것으로 된다. 해제하면은요. 그래서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된다. 그래서 처음부터를 소급이라고 그래요. 197은요.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은 제3자가 선이죠. 선이. 그러면 그의 권리를 해제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계약의 해제는 선이 3자를 해하지 못하는데 이게 뭐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요. 여기서 해제가 되죠. 해제가 있고 말소 등기가 있죠. 그러면 해제하기 전에는 누구요? 선이죠. 선이하고 여기 선이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죠. 여기 바로 뭐죠? 악이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해제하기 전에는 뭐를 분문하고 선, 악을 분문하고 해제 후 말소 등기 누구만? 선이만 이렇게 선이만 알겠죠? 그래서 선이는 일단 보호되죠. 197은요.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은 제3자가 선인 경우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맞는 말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198은요. 해제로서 대항하지 못하는 제3자에게는 해제 의사표시가 있으면 여기요. 해제 후 말소 등기가 있기 전에 선의 이런 경우도 포함한다. 이렇게요. 199는요.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해제 후 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니까 말소되기 이전에 해제 사실을 모르는 제3자 줄고 모르는 여기 봐요. 모르는 해제 후 말소 등기가 되기 전에 모르는 선이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모르는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해제는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야죠.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야죠. 200번은요. 해제 의사표시는 제3자의 권리를 해칠 수 없는데 판례는 대항력을 갖춘 주택 임차인을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도 뭐한다?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반드시 얘는 봐봐요. 우리가 계약을 해제하면 여기서 갑이 있고 여기 을 있죠. 계약이 해제가 됐는데 을이 있죠. 을은 등기라든가 뭐가 되면 물권, 소유권이 있어야 되고 그럼 여기 병은 제3자죠. 제3자도 등기라든가 뭐가 있어야 돼? 대항력이 있어야 돼요. 대항력, 등기라든가 대항력 이렇게 이것을 얘기하죠. 여기서요. 등기, 소유권이 있어야 되고요. 여기는 등기하고 뭐가 있어야 돼? 대항력 이렇게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등기나 또는 가등기나 대항력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대항력이 있는 제3자도 보호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201번은요.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 효과에 기초하여 해제 후 말소 등기 전 줄고 해제 말소 등기 전 이때는 누구인 경우에 한해서 두 번째 줄 끝에 선인 경우에 하나요. 선이 202번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받은 매수인과 전세권 이런 봐봐요. 소유권 여기 봐봐.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받은 매수인 을하고 등기돼 있죠? 전세권 계약을 하고 전세권 등기를 했다 했어 안 했다 했어? 했다 했죠? 여기 봐봐요. 이 사람도 등기가 돼 있죠? 이 사람도 등기가 돼 있죠? 전세권자 제3자로서 뭐가 된다? 보호된다 이 말이죠. 203번은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받은 매수인의 채권 여기 매수인 봐봐.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러면 을이죠. 그러면 이 사람의 채권자 그러면 채권자 가압류죠. 가압류도 등기거든요. 제3자에만 한다. 해당한다. 등기 돼야 되죠. 204는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받은 매수인이죠. 매수인이 을이죠. 등기죠.
병도 뭐다? 저당권 등기죠? 보호된다. 200호는요, 해제 대상 매매계약에 의하여 채무자 명의로 이전 등기가 된 부동산을 가압류 집행한 가압류권자. 이렇게 됐죠? 채무자 명의로 이전 등기가 된 부동산이죠?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했죠? 그러니까 등기죠? 등기. 그러니까 제3자에 해당한다. 이렇게. 206호는요, 해제전이죠? 채권을 양수 주는 거예요. 채권. 이런 봐봐. 우리는요, 제3자들은 반드시 등기가 돼 있어야 되죠. 등기라든가 또는 뭐가 돼 있어야 돼? 대항력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등기는 물권이죠. 물권. 그런데 여기는 뭐죠? 채권이죠. 채권의 양수 제3자가 절대로 아니에요. 아니야. 틀렸어. 207호는요, 해제전 매매대상이 계약상의 채권 자체를 압류나 전부, 계약상의 채권 자체를 압류나 전부 제3자가 아니에요. 채권하면 절대 안 돼. 채권을 압류, 채권을 압류 안 된다고. 208번은요, 주택의 임대 권한을 부여받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주택을 임차하고 대항력을 갖췄어. 알겠죠? 그래서 매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이 뭐가 되기 전에? 해제되기 전에. 근데 이게 좀 문제 뭐냐면 이게 지금 여러분 이 말을 봐봐. 지금 여기 갑이 있죠. 갑하고 을이 있는데 을하고 지금 병하고 있죠. 이 병이 지금 대항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대항력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지문에서 이 을은 지금 소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을은 소유권이 있어 없어? 매수인이 있어요? 앞에 다시 한번 읽어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임대. 이러면 봐봐. 우리가 내가 매수인이다. 그럼 여러분 내가 매수인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임대를 주든 전세를 주든 저당을 잡든 내 마음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매수인이 임대 권한만 부여받았단 말이 무슨 말이죠? 아직 잔금 치렀다 안 치렀다? 안 치렀다. 아직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임대 권한만 부여받았어. 해제되기 전에. 그래서 병한테 넘겼어. 그러면 이 을은 완전한 권리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계약 해제가 돼. 그럼 이 사람은 제3자로서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임대 권한을 부여받았다 이 말은. 여러분 생각을 해봐. 내가 소유자면 내가 임대라든 월세라든 전세라든 내 마음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임대 권한을 부여받았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몇 번이죠? 209번이요. 자, 그 다음에 209번은요. 해제 대상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부터 매매 목적물을 증여받은 후, 이렇게 되면 매수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소유권 이전 등기 마치 않은 인생 끝났네. 매수인은 소유자죠. 그런데 증여받은 자가 등기를 아직 안 했네. 그러면 제3자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211번, 210번 소유권 이전 등기는 격려받지 않았지만 매도인으로부터 점유를 이반하는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주택임대 보호법상 대항력과 갖췄죠? 뭐를 하지 않았다고? 우리 등기를 하지 않았다잖아요. 우리가 제3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등기가 돼야 되잖아요. 알겠죠? 근데 을이 등기가 없다잖아요. 제3자다 아니다? 아니다. 211번 토지 매수인으로부터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을 매수했다. 토지 매수인으로부터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을 매수한 자는 매매 계약의 해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 이렇게 돼 있나요? 지금 보면 토지 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을 매수를 했어. 그러니까 신축되면 신축건물 매수했는데 우리가 아무 말해서 매수 그러면 뭘 얘기하죠? 아무 말없이 매수했단 말은 소유자라는 의미잖아요. 등기가 안 된다 말 없으면 매수인은 등기를 했을 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축자로부터 매수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토지 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을 매수한 자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건물 자체가 등기가 안 됐으면 매수인이란 말은 미등기든지 뭐라고 돼 있겠죠. 예를 들어서 미등기 건물이었든지 그런 말이 지금 있어 없어? 없죠. 그런 말이 없으면 이 사람이 소유자로 봐야 되겠죠. 그럼 이 사람도 매수인도 매수한 자도 이것도 뭐죠? 등기를 된 걸로 봐야 되겠죠. 알겠죠? 제3자에 해당한다. 212번요. 매매대금이 모두 매매대금 채권이 양도된 후 계약이 해제됐어. 양수인은 해제된 권리로 침해당하지 않을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나요? 매매대금 채권이 양도가 돼서 채권이 양도 계약이 뭐가 됐어? 해제가 됐어. 채권 양도되고 난 다음에 해제가 됐어요. 양도되고 난 다음에 뭐가 양도됐다고? 대금 채권이 양도. 우리는요 제3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등기라든가 물권이라든가 뭐가 있어야 돼? 대항 요건이 있어야 되죠. 그건 지금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제3자도 아니다? 아니다. 채권 제3자가 아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213번은요. 계약 해제로
양 당사자가 부담하는 원상회복 의무, 원상회복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그래서 이 원상회복 의무에다 써 밑에다가 손해배상 청구권 이렇게요. 계약해지로 양 당사자가 부담하는 원상회복 의무, 다른 말로 보다 손해배상 채권은 동시이행 관계다. 214. 해지로 인한 이내 계약은 소급하여 효력이 소급 틀렸어요. 해지는 장래요. 장래. 215는요. 계약을 해지한 자는 원상회복 청구를 하고 손해가 있으면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 그래서 뭐라 나왔다?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 여기 봐봐. 이러면 계약의 해제는 219번을 봐.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랬죠? 이 말은 뭐냐?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해제를 하지 않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고 해제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말은 해제를 하고 청구하든지 해제하지 않고 청구하든지 넘어뜨리라 이 말이죠. 216.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해제를 하면 같은 사유로 다시 손해배상을 얼마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그랬나요? 봐봐.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계약을 해제하죠? 계약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쳐 안 미쳐? 안 미쳐.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손해가 있으면. 217. 갑이 을에게 자신의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어. 갑의 계약 해제는 갑의 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아니한다. 원래 계약 해제는 무슨 이익 청구가 원칙이다? 이행이익이다. 그런데 판례는요. 신뢰이익의 배상을 청구 줄 것이고 판례는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래. 판례는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고. 그런데 신뢰이익 배상을 청구는 하지만 무슨 이익을 넘을 수는 없다? 이행이익을 넘을 수는 없다. 넘지는 못한다. 자, 220은요.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가 되지. 해제. 착오를 유로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 밑에 해지권이죠.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죠. 해지도 상대방 있는 단독이죠. 철회하지 못한다. 해지의 의사표시 줄고 의사표시한 것은 명시적, 묵시적으로 할 수가 있다. 223은요. 토지 임대차에서 기간의 약정이 없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에 통고를 할 수 있다. 통고 동그라미 쓰고 1개월 이렇게 플러스 1개월. 그 다음에 당사자가 이렇게 되냐? 당사자 일방이 수인이다. 1인에 대한 해지권이 소멸하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뭐가 된다? 소멸한다. 225.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이렇게 돼 있어요. 합의 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지는 받은 날부터 뭘 한다? 이자를 가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여기서는요 다 해당해. 다. 우리가 저 해제를 보면 해제 있잖아요. 해제라는 것은 다 적용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해제하고 해지하고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원상회복 의무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래서는 보시면 매매 일반한 보세요. 매매 일반이요. 매매 일반을 보면 563조를 보세요. 563조 보면 매매의 의라고 되어 있죠.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할 때는 여기 봐봐. 재산권이죠.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할 것 동그라미하고 약정 동그라미 해봐. 아직 약정했다는 거 안 했다는 거 안 했죠. 상대방은 대금을 지급할 것 이게 바로 뭐예요? 아직 계약이 체결되기 전이죠. 계약이 체결되기 전이니까 일방이란 말을 쓰고 상대방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568조를 나중에 한번 볼까요? 저기 뒤에 568조. 568조를 보면, 여러분요, 568조, 138페이지 한번 봐봐. 거기 보면 뭐라 나왔죠? 매도인은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이제 매도인은 계약이 성립됐다 이 말이죠. 매도인은 권리를 이전하여야, 이렇게 하여야, 할 것이 아니고 하여야 돼. 그 다음에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여야 해. 말이 완전히 다르죠?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계약을 체결하려면 어떻게 하죠? 매도인은 내가 등기를 준다 하고 매수인은 잔금을 준다 한다 이 말이죠. 지금 잔금 줬다가 아니고 우리가 1억을 줄 것으로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 것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일방이고 상대방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죠? 그런데 568조에서는
이제 매매가 성립이 됐어. 그러고 난 후에는 잔금을 지급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급하여야 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226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226번. 226번을 보세요. 136페이지. 자, 지상권은 매매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없다? 있죠? 지상권도 뭐죠? 지상권도 재산권의 일종이죠? 그래서 매매의 목적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매매는 재산권이라고 해서 봐봐. 앞에 한번 봐봐. 135페이지. 매매로 뭐라고 했죠? 563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물건을 이렇게 안 돼 있어. 물건을 이렇게 돼 있어. 물건 그러면 매매는 완전 지상권은 권리니까 매매 대상이 안 되겠죠. 근데 여기는 지금 뭐라고 했어? 재산권이라고 돼. 재산권을 이전하면 돼. 재산권이니까 지상권은 재산권의 일종으로서 물건이거든요. 그래 우리가 매매가 된 것은 물건이나 채권은 다 뭐가 된다? 매매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뭐니까? 재산권이니까. 알겠죠? 지상권은 매매 대상이 될 수 있다. 227. 예약상의 의무자에 대해서 예약 완결의 의사를 표시하면 뭐가 된다? 본계약이 성립. 228.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한 때 매매의 효력이 만다 생긴다. 229. 매매 예약이 성립한 후 상대방의 예약 완결권 행사 전에 목적물이 전부 멸실됐다. 멸실됐다. 그러면 이행 불능이 된 경우 예약 완결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매매 예약이 성립한 후 상대방의 예약 완결권 행사 전에 목적물이 전부 멸실. 그럼 목적물이 멸실이 됐다. 그러면은 매매를 체결할 그 예약의 목적물 자체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완결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없다. 알겠죠? 그 다음에 230번. 매매의 일방 예약은 뭐다? 물건이다, 채권이다? 언제나 채권이다. 언제나 채권. 그 다음에 231. 매매의 일방 예약은 단독이다. OX, X죠. 계약이다. 계약. 232. 본계약 성립 전에 일방이 예약 내용을 변경, 그건 안 되죠. 예약 동그라미. 예약은 언제나 채권 계약이에요. 계약이니까 내용을 변경하려면 합의로 변경을 해야지 일방이 변경하면 안 돼. 알겠죠?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허용된다. OX, X 안 돼. 계약이니까 합의로 변경을 해야 돼요. 233.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이라는 본계약의 예약관계권. 예약관계권 줄고 있고 형성권이죠. 형성권을 말할 수 있다. 가등기, 양도, 상속할 수 있다. 234. 예약 완결권이 가등이 된 후 목적 부동산이 제3자한테 양도되죠? 예약 완결권을 행사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누구한테 등기를 청구해야 돼? 우리가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청구를 해야 되겠죠?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누구한테 청구해? 양도인한테, 양수인한테? 양도인에게 본등기는. 그러면 양도인에게 청구하죠? 양도인에게 이전 등기 청구, 거기까지 줄 것이고, 또 양수인 명의 등기는 직권말소. 양수인 명의 등기는 직권말소를 해. 235. 예약 의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 완결 여부의 확답을 말할 수 있다. 최고할 수 있고, 완결권자로부터 기간 내에 뭐가 없으면, 확답이 없으면 예약은 만다 효력을 잃는다. 줄고 확답이 없으면 효력을 상실한다. 이렇게. 236. 당사자 사이에 매매 예약 완결권은 행사기간을 약정하지 않는 경우 예약이 성립했다. 몇 년? 10년. 무슨 기간? 제척기간. 예약권은 당사자 사이에 약정기간의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는다. 5년 OX, X. 몇 년? 10년. 238. 예약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상대방이 예약 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제척기간의 경과로 뭐한다? 소멸한다. 이미 제척기간이 지난 후라고 돼. 지난 후. 지나면 형성권은요. 형성권은 예약권은 소멸하는 거예요. 소멸. 알죠? 목적물을 인도받았다 하더라도 소멸한다. 239. 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를 누가 한다? 법원의 직권조사. 240. 예약 완결권을 행사기간 내에 행사하였는지에 관해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다. 누가 한다? 법원이 직권으로 뭐란다? 고려한다. 직권조사 사항이다. 이 말이죠. 자, 241번. 계약금은 언제나 줄고 증약금으로서의 성질.
약학이요? 언제나 최소한의 성질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불료식 계약이기 때문에요. 계약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는 것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증거가 된다 이 말이죠. 242번은요. 계약금 계약은 매매 기타 주된 계약에 부수하여 행해지는 줄고 종된 계약. 243 계약금 계약은 매매 계약에 종된, 그 다음에 요물 이렇게 종된 요물 이렇게요. 244 당사 사이에 줄고 다른 약정이 없으면이야. 언제나 그러면 안 돼. 해약금으로 추정해. 다른 약정이 없을 때 해약금으로 추정해. 언제나 해약금이 되는 게 아니라고. 245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는 위약금 조시고 특약 계약금은 위약금의 성질이 있고. 246 대금 불입 불이행 시 계약은 자동 무효가 되고 이미 불입된 계약은 일체 반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그러면서 계약이 지급했다. 이것을 뭐냐? 이 말을 뭐냐? 위약금 특약이라고 얘기해. 이 말을. 대금 불입 불이행 시란 말은 무슨 말이죠? 채무 불이행이 된 말이죠. 채무 불이행 시 계약은 자동 무효가 된다. 그리고 모든 돈은 일체 반하지 않는다. 이걸 위약금 특약이라고 그래. 그러면 위약금 특약이면 어떻게 돼? 계약금은요.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해약금으로 추정하죠. 중도금 이후에는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약금과 손해배상 예정으로 해서 성질을 겸한다 이렇게 돼 있죠. 해약금 줄 것이고 중도금 전까지 손해배상 예정 줄 것이고 손해배상 예정액은 중도금 이후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중도금 전까지는 해약금으로 추정하고 중도금 이후는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한다. 249 매매계약의 성립 후에 교부된 계약금이죠. 매매계약 성립 후 교부된 계약금은 계약금으로서 효력이 있다 없다? 매매계약 성립 후에 교부된 계약금이죠. 매매계약 성립 후 교부된 계약금은 계약금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없다? 그럼요. 계약금은 이런 보통 계약을 할 때 주죠. 근데 물건이 싼 게 나왔어. 그럼 어떻게 돼요? 계약하기 전에 던지고 가죠. 나 지금 빨리 가서 집에 가서 도장 가서 올 테니까 기다리라고. 그러고 나서 어때요? 좀 찜찜하죠. 그럼 일단 계약해놓고 내가 내일까지 계약금 지급하겠다고 하죠. 그러고 나서 그날 저녁에 잽싸게 막 여기저기 다 뒤져보죠. 없으면 어쩔 수 없이 계약하고 좋은 거 있으면 어떡한다? 계약 못 하겠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어려우면 계약금은요. 계약을 하기 전에 지급할 수도 있고 보통은 동시에 지급하고 계약하고 난 다음에 지급할 수도 있다. 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250은요. 매매 해약금에 관한 규정은 어디에도 적용된다? 임대차에도 뭐가 된다? 적용. 그래서 유상계약에 관한 규정은 매매에 관한 규정은 다른 유상계약에도 뭐가 된다? 적용된다. 251번 계약금의 폭이나 배액 상환에 의한 해제권의 행사를 배제하는 당사자 간의 약정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무슨 규정? 임의 규정이다. 252 계약금을 포기하고 행사할 수 있는 해제권은 당사자나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 무슨 규정? 임의 규정. 253 매수인이 단순히 이행의 준비만 하고 있다. 단순히 이행의 준비? 이런 경우는 지금 이행 단계도 아니다? 아니죠. 따라서 매도인은 계약금을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254 계약금의 수수는 채무 불행을 이유로 하는 계약의 해제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금의 수수가 있어도 나중에 일방에 채무 불행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채무 불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맞는 말이죠. 255 계약금에 의한 해제권이 유보가 됐다. 이렇게 돼 있나요? 계약금에 의한 해제권이 유보가 됐다. 채무 불행을 이유로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나요? 그럼요. 계약금에 의한 해제. 그럼 254하고 똑같아. 우리가 계약금을 주고 계약을 이제 중도금 지급하기 전까지 해제하기로 했는데 그 건물이 중도금 지급하기 전에 갑의 잘못으로 건물이 불타버리고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이행 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도 있다. 256은요. 계약금 포기에 의한 계약 해제의 경우 상대방은 계약금 포기죠. 계약금 포기한 계약의 해제의 경우 줄고 언제까지죠? 이행기 전까지죠. 이행기 전까지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채무 불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건 안 되죠.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257은요. 계약금 포기한 계약 해지 경우 상대방은요 채무 불이행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왜요? 계약금 포기는 중도금 전까지니까. 258은요.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하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똑같은 말이 지금 계속 똑같은 말이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257번 틀리고 258번을 맞고 이런 거죠. 259는 매도인이 매매 계약의 이행에는 전혀 착수하지 않았죠. 중요한 것은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금 매수인 일방만 해도 되죠. 그럴 때는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하거나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260 매매 계약의 일부 이행에 착수 일부 이행 그러면 아무튼 누구든지 일부의 이행에 착수하면 타방은요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하거나 그 다음에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뭐 없다. 그래서 임의로 해지할 수 있다. 틀렸죠? 261은요. 계약금만 수령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고 대금 줄고요. 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 여러분요. 매도인이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대금이 온 건 아니죠. 매도인의 이행은 언제다? 등기 서류를 제공해야 돼요. 등기 서류. 알겠죠? 그래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아니 있죠? 있다. 그래서 제기한 후에는 여기까지. 매매 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여기까지 이퀄 이행 단계 X. 아직 이행 단계 아니죠? 그래서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다. 262. 매수인이 약정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 약정이 없었더라면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매매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돼 있나요? 자 봐봐. 매수인이 약정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죠. 그러면 약정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런 약정이 없었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매매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런 봐봐. 계약금은 요물계약이죠. 요물계약이니까 반드시 계약금을 지급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 지금 갑하고 지금 을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 2월 1일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했죠. 계약금. 여기가 4월 1일이 중도금이죠. 중도금. 그럼 우리가 지금 계약금을 요물계약이기 때문에 계약금을 지급 안 했죠.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갑은요 아직 계약금 안 받았으니까 나 계약해달래. 그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요물계약이니까 계약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중도금 이후 단계에 뭐가 있으면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이걸로 인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도 아직 계약금이 지급되지 않았죠? 계약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면 요물계약, 계약이 없는 거예요. 계약금이 없다고 해서 나 받은 게 없으니까 무조건 계약 해지한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면 그건 요물계약이니까. 계약이 없는 거예요. 그럼 계약이 없으니까 채무불이행이 있어야만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다시 한번 읽어봐.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매매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어떻게 해야 돼요? 채무불이행이 있어야 해지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요물계약이란 말이죠. 263은요. 매매 계약 시 계약금의 일부만 먼저 지급해. 일부 먼저 지급. 잔금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했어. 매도인은 실제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자 봐봐. 계약금이 1,000만 원인데 갑이 500 받았단 말이죠. 500 받은 것의 2배니까 1,000 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냐고.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 여기서 1,500을 줘야 되죠. 원래 받기로 한 것 1,000에다가 받은 것 500에다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얘기하죠.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264는요. 계약금 포기에 의한 해지의 경우 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돼.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 건 맞는데 원상회복 의무란 말은 없어. 원상회복은 언제 나오냐? 이행기 이후에 나와. 이행기 이후. 265. 토지거래가죠? 이러면 이거 어때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우리가 계약을 하잖아요. 그럼 허가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허가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행기 전까지는 계약금을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2배를 주고 계약을 무조건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알겠죠? 두 번째 줄 봐봐. 두 번째 줄. 첫 번째 끝에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 계약금만 지급했네. 그럼 중도금 단계가 아니네. 자, 두 번째 줄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네? 이건 필요 없어. 받든지 말든지. 계약금만 지급했네? 그러면 계약금의 2배를 지급하고 또는 준서는 포기하고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매도인은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다. 그래, 있다. 자, 266은요. 매매는 쌍무계약이죠. 매도인은 재산권을 이전하여야 하고 매수인은 대금을 제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상당히 어려운 말이에요. 여기 보면 재산권을 이전하여고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 말은 뭐예요? 일단 계약이 성립을 했을 때 얘기하는 거죠. 알겠죠? 만약에 여기다 이렇게 놓고 만약에 이렇게 봐봐. 지금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매도인은 재산권을 이전하여야 하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여야 성립한다. 그러면 큰일 나. 성립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할 것을 약정하고 재산권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거죠. 그래야 계약이 성립하는 거죠. 성립한 계약이 효력이 발생하려면 어떻게 하죠? 재산권을 이전하여야 하고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67 매수인에게는 목적물을 수령할 권한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제1상 목적물의 수령 의무가 있다고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매수인은 권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수령 의무도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268은요.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이죠. 쌍방이 균본 줄고. 그 다음에 269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생각 없는 한 채무자가 보다 틀렸죠.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쌍방이 균분이에요. 매매 비용을 매수인이 전부 부담한다고 했죠. 전부 부담한다. 매수인이 유효다 무효다? 아니요. 우리가 지금 채권법 하고 있죠. 채권법 무슨 규정? 임의 규정.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요. 측량 비용 등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이죠. 상당히 이거는 쌍방이 균분이라고 되어 있죠. 원래 이 측량 비용 나도 272번부터 봐봐. 소유권 이전 등기 비용이죠. 소유권 이전 등기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돼요? 당연히 매수인이 부담해야 되죠. 의미상 담보권 말소 비용이죠. 담보권이 뭐예요? 저당권이죠. 그건 누가 부담해야 돼요? 매도인이 부담해야 되죠. 알겠죠? 근데 측량 비용 같은 게 문제예요. 측량 비용은요, 과연 쌍방이 균분한다고 해야 되는가 약간 문제가 있긴 있어요. 보통 측량은 보통 누가 한다? 매수인 쪽에서 보통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측량 비용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매도인도 이것이 정확한 것을 측량을 해가지고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측량 비용 같은 것은 매수인 쪽에서 부주로 부담을 하죠. 하는데 두 사람 간의 합의에 의해서 쌍방이 균분으로 할 수도 있는데 측량 비용은 누가 일방적으로 부담한다고 말하기는 약간 힘든 면이 있지만 보통은 뭐라 한다? 그냥 뭐죠? 매수인이 부담을 하는데 보통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측량 비용은 맨 끝에요. 쌍방이 균분하여 분담한다. 이것도 틀리다고 보기에는 조금 더. 왜 원래 문제를 어떻게 했냐? 측량 비용, 소유권 이전 비용, 담보권 말소 비용은 다 균분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272하고 213은 정확하게 따로따로 있으니까 틀리지 한꺼번에 나왔어 그게. 알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측량 비용 같은 거예요. 측량 비용은 보통은 이제 매수인이 하지만 두 사람 간에 합의해서 쌍방이 균분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균분한다고 했을 때 틀린 말은 아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측량 비용은요. 그래서 애매한 면이 있어요. 측량 비용 자체는. 그런데 보통은 매수인이 주로 하죠. 땅을 살 사람이. 그런데 이게 한꺼번에 측량 비용하고 그 다음에 271번, 272, 223번이 지금 보면 다 같은 해에 나왔죠? 같이 이렇게 병렬적으로 같이 묶고 있어. 측량 비용, 등기 비용, 담보권 말소 비용 이렇게 돼 있어. 이 세 가지는 균분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틀린 걸로 나왔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정확하게 보면 소유권 이전 등기 비용은 매수인이죠, 당연히. 담보권 말소는 당연히 완전한 권리 이전하니까 매도인이죠. 그러니까 그건 틀린 게 틀렸어. 그런데 측량 비용이 문제인데 측량 비용 같은 경우는 사실요 좀 애매한 면은 있지만 뭐 당사자가 균분한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이 정도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잠깐 쉬었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